에서 나타날 수 있는 병증 중에서 흉곽출구 증후군에 대한 얘기를 해드릴 거예요. 병명은 좀 생소하실 텐데 실제로는 이 증상을 앓고 있는 분들은 좀 심심치 않게 진료를 하는 편입니다. 팔이 저리다고 주로 찾아와요. 그래서 병원에 팔이 저리다고 찾아오실 때 머릿속에 이제 몇 가지 병명들이 떠오르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팔이 저리다고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어떤 병인가요? 안 떠오르시는구나. 한국 분들이시죠? 네, 외국 분들은 아니시죠? 자, 팔이 저리다 그럼 제일 먼저 어떤 게 떠오르세요? 목 디스크. 목 디스크 같은 거 많이 떠오르죠. 네, 그래서 네. 팔이 저리면 사람들이 혹시 내가 디스크야? 라고 걱정을 하시는데 실제로 디스크보다는 다른 문제인 경우들이 훨씬 좀 많은데요.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오늘 얘기 드릴 흉곽출구 증후군이에요. 흉곽출구라는 거는 목에서부터 나온 상완신경총이 빠져나가는 요 입구를 우리가 흉곽출구라고 부르는데요. 이 입구 사이에서 이제 문제가 생긴 그런 일련의 증상들을 우리가 얘기를 하게 됩니다. 그래서 주로 이 사각근 쪽이 긴장이 되면서 팔로 내려가는 신경을 누르는 경우들도 많고요. 이 쇄골 밑을 지나가면서 눌리는 경우들도 많고요. 소흉근이라고 해서 이 앞쪽에 있는 근육 사이에서 눌려서 생기는 경우들도 많고, 목 디스크는 아닌데 팔은 저려가지고 병원에 가서 사진 찍어봤더니 목에는 별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 나는 팔이 계속 저려요. 어떤 식으로 저리냐면은 목 근처가 좀 뻐근하고 이 손바닥 쪽에서 이제 저린다든지 이런 식으로 보통 나타나고요. 그래서 근육이 많이 긴장이 돼서 이 신경을 누르다 보니까 신경을 누를 때는 좀 저리저리한 느낌으로 나타나기도 하고요. 신경뿐만 아니라 동맥이나 정맥, 이 혈관들도 지나가잖아요. 그래서 정맥이 눌리게 되면 우려이 돼서 좀 팔이 화끈거린다든지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기도 하고, 동맥이 눌려서 팔이 좀 시려요.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. 그래서 어떤 게 눌렸냐에 따라서 증상 양상이 조금씩은 이제 다르게 되는데, 목 디스크는 일단은 목에 좀 문제가 있는 편이에요. 그래서 목이 좀 먼저 아프다든지 목이 자주 이렇게 삐끗한다든지 이런 증상이 좀 먼저 선행이 되고요. 그러면서 점점 목이 아프다가 어깨까지 좀 저리다가 그러면서 이제 점점 팔로 내려오다가 이게 점점 이렇게 내려가는 양상으로 이렇게 발전이 되는 게 이제 목 디스크의 전형적인 임상 양상이고요. 어느 날 갑자기 그냥 그런 거 아무것도 없이 갑자기 팔이 저렸어. 그러면은 그런 경우는 오히려 디스크가 아니라 신경이 어딘가 방금처럼 이렇게 눌렸을 가능성이 훨씬 더 크겠죠. 그래서 디스크인지 아닌지 감별하는 검사는 간단하게 왼쪽이 저리다? 그럼 목 디스크인 경우에는 왜 그러냐면 디스크가 튀어나와서 신경이 지나가는 척추 사이에 이 구멍이 좁아져서 그래요. 그래서 이게 좁아질 때마다 신경이 이렇게 눌리면서 저릿저릿하거나 해서 보통 고개를 뒤로 젖히거나 아니면 반대쪽으로 이렇게 기울이거나 할 때 그때 신경 지나가는 길이 좁아져서 증상이 재현되는 경우들이 많고요. 그래서 일부러 그쪽을 좀 좁혀보는 거예요. 왼쪽 팔이 저리다 그럼 고개를 왼쪽으로 돌려서 머리를 이렇게 뒤로 쭉 눌러보면은 그때 짜릿짜릿짜릿하는 증상이 재현된다. 그럼 목 디스크를 가장 먼저 의심을 해보게 되고요. 자, 그렇게 했는데 그런 때는 별로 저리지가 않아요. 그러면 이제 흉곽출구 증후군은 사각근이 뭉치거나 아니면은 소흉골에서 뭉치거나 하는 경우 두 가지가 가장 흔하고요. 그래서 사각근을 일부러 조금 더 힘을 줘보는 거예요. 그래서 저린 쪽으로 고개를 최대한 돌리고 팔을 뒤로 젖혔을 때 그때 팔이 저린다든지 아니면 동맥이 눌려서 맥박 뛰는 게 아주 많이 감소가 된다 그러면 이제 사각근 증후군을 우리가 의심을 해보게 되고요. 소흉근을 가장 많이 긴장시킬 수 있는 자세는 팔을 들어서 손바닥이 바깥쪽으로 향하도록 하는 이 자세라면 소흉근이 가장 많이 긴장이 되는데, 이 자세를 하고 한 30초 정도 있어 봤더니 팔이 저리기 시작을 한다 그러면은 우리가 소흉근에서 신경이 눌렸을 확률을 눌렸을 경우를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. 그래서 소흉근 증후군하고 사각근 증후군은 좀 임상 양상이 많이 달라요. 사각근이 뭉치게 됐을 때 팔을 내리고 있을 때는 저리는데 팔을 좀 이렇게 올리면은 또 좀 덜 저려요. 근데 소흉근 증후군은 오히려 반대로 팔을 올리고 있으면 저리고요, 팔을 내리고 있으면 좀 편해지고 이런 걸로 이제 임상 양상을 우리가 구별을 하고요.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는 분들은 대체적으로 자다가 팔이 저려가지고 이렇게 털고 일어난다든지, 전화를 받다가 팔이 저려가지고 전화를 오래 못 받겠다든지 이제 이런 식으로 많이 표현을 하게 됩니다. 그래서 이런 거는 디스크하고는 전혀 다른 문제라는 거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. 그래서 이런 분들이 오면은 일단은 해당되는 근육 긴장을 침으로 좀 풀어주면은 또 금세 좋아지는 분들도 많아요. 그래서 몇 달씩 이렇게 고생하다가 한두 번 침 맞고 이제 좋아지시는 경우는 좀 간단한 문제인 경우들이 많죠. 어떤 분들은 신경이 좀 약간 손상이 돼서 빠르게 회복이 안 되는 분들이 있어요. 그럴 때는 주겸약진 같은 걸 써서 신경을 바로 좀 이렇게 회복시키고 안정화시켜주는 방법을 쓰고요. 어떤 분들은 신경이 그냥 근육이 긴장해서 눌린 게 아니라 근육들이 이렇게 늘러붙는 경우들이 있어요. 그래서 근막길이 이제 늘러붙게 되면 그 사이에 힘줄이 아주 꽉 잡혀가지고 웬만큼 치료해가지고 잘 낫지를 않게 되는데, 이런 경우는 도침이라는 침 끝에 조그마한 뿔이 달려있는 침을 사용을 해서 이 근처를 이렇게 뜯어주게 돼요.
그러면은 또 몇 년씩 고생하던 것들이 또 좋아지기도 합니다. 어떤 분들은 너무 회복력이 떨어져서 재생력이 떨어져서 신경이 한번 손상된 게 잘 회복이 안 되는 분들이 있어요.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한약을 써서 어느 정도 좀 회복력을 높여주면은 이제 또 점점 이제 회복이 되겠죠. 자, 일단은 문제가 생기는 것보다는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예방하는 게 훨씬 더 좋겠죠. 이 사각근 증후군, 소흉근 증후군, 이런 흉곽출구 증후군이 있는 분들의 거의 대부분은 이렇게 좀 라운드 숄더가 되어 있어요. 그래서 이쪽이 많이 긴장이 되어 있거든요. 아무래도 앉아있을 때 수그리고 앉아있다 보니까 이제 어깨가 자꾸 앞쪽으로 가게 되는데, 앉아있을 때 최대한 등을 펴고 어깨를 좀 벌리고 앉아있는 자세를 유지하는 게 좋고요. 평소에 좀 라운드 숄더가 되어 있는 분들은 그걸 자세 교정을 하기 위해서 어깨를 뒤로 젖히면서 팔을 옆으로 쭉 벌려주는 이런 종류의 스트레칭을 한 30초 정도 유지하고, 또 이제 한참 앉아서 일을 하시다가 또 한 번씩 좀 펴린다 싶으면은 쭉 이 자세를 한 30초 정도 유지하면서 이 근처가 긴장되지 않도록 평소에 관리를 잘 하는 게 좋습니다. 만약에 사각근에 문제가 있다 그러면 사각근 자체를 강하게 압박을 해가지고 풀어주는 방법도 있고요. 아니면 뭉쳐있는 쪽에 반대쪽으로 고개를 쭉 당겨서 스트레칭을 해서 풀어내는 방법도 있고 해서 단순한 문제들은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잘 이해만 할 수 있고 할 수 있다면 집에서 스스로도 좀 풀어낼 수 있을 거예요.